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보충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는 제가 처음에 우리가 물리법칙을 배우면서 그 물리법칙이 이제 수학적인 내용, 뭐 수식을 통해서만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수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 물리 계산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행성의 법칙을 배운 것을 직접 한번 그 뉴턴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진짜 우리가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제 엑셀 같은 것을 이용하면 뉴턴 법칙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제 뉴턴 방정식이죠. 뉴턴 방정식은 F는 ma 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다 벡터니까 a의 x 성분은 x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고 a의 y 성분은 이제 y 좌표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이걸 푸는 방법은 일단은 x의 한 번 미분인 속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의 y 성분은 이제 y를 한 번 미분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운동 법칙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가속도의 ax 성분이 vx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고 가속도의 y 성분이 속도의 y 성분을 한 번 미분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풀 거예요. 그래서 힘이 주어졌으면 이 힘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가속도를 알았으면은 그걸 통해서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속도를 가지고 그 x를 구하고 y를 구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제 그 뉴턴 방정식이 속도에 대한 미분 방정 변화율을 주니까 그 속도의 변화율을 풀어서 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율은 속도를 구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위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전체 시간을 잘게 이제 쪼갤 거예요. 잘게 쪼개는데 이제 여기 보여드린 0.01 시간을 0.01초 간격으로 뽑을 거예요. 좀 잘라서 이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 다음에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것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힘을 알아야 되겠죠. 힘은 어떻게 되느냐? 힘의 x 성분 여기서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간을 간격을 쪼갠다라고 했었는데 n 더하기 1번째 순간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니까 gm 스몰 m 곱하기 거리 제곱분의 1의 x 성분이죠. 그러니까 거리 제곱분의 x 성분은 거리 제곱 곱하기 r분의 x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거리의 2분의 3승분의 x 그 다음에 힘의 y 성분은 거리의 세제곱분의 힘의 위치의 y 좌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힘을 알았다. 힘을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시간이 델타 t 흐르는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는 다음 순간에서의 속도는 전 순간에서의 속도에다가 힘 곱하기 델타 t로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질량을 다 스몰 m을 1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vy도 y방향의 속도가 델타 t초 흐르는 동안에는 원래 속도에다가 힘의 y 성분에다가 dt만 곱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도를 업데이트했다. 그럼 그 업데이트한 속도를 가지고 x 좌표를 업데이트하고 y 좌표를 업데이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뺑뺑이를 계속 돌리면 되겠죠. 그렇죠? 힘 업데이트하고 속도 업데이트하고 위치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힘, 속도, x 좌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할 거고
그 다음에 중력 상수, 그 다음에 가운데 태양의 질량,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을 전부 다 1로 놨어요. 편이상.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푼다는 건 뭐냐? 내가 이제 첫 번째 컬럼에는 시간을 뜻하고요. 두 번째 컬럼은 이제 힘의 X성분, 힘의 Y성분, 속도의 X성분, 속도의 Y성분, X좌표, Y좌표를 여기다 쭉 채워 나갈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프리한 숫자를 가득 채울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처음 순간을 내가 0이라고 부를 거고요. 처음에 물체의 위치가 1,0이라는 위치에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화면 속에 X축, Y축을 그리세요. 요 점에 지금 물체가 있는 거예요. 물체의 초기 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 초기 속도 내가 이제 이 Y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Y 방향의 속도는 0, X 방향의 속도는 1. 자, 이게 이제 초기 속도에 처음에 어느 위치에 어느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 위치에 속도를 계산해 봅시다. 다음 순간의 속도. 다음 순간의 속도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힘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힘을 먼저 업데이트하라고 했죠. 그럼 힘은 일단 시간은 앞선 순간의 시간에다가 더하기 0.01초 저걸 써야 되겠죠. 근데 저기다가 그냥 이제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제 엑셀에서 J1 하면 그냥 요 똑같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는 0.01이 나오는데 J 앞에다 달러를 붙였어요. 달러를 붙였다는 얘기는 고정된 거를 다른 데 찾지 말고 항상 여기를 쳐다봐라. 시간이 흘렀고요. 0.01초. 그럼 이제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냐면 여기는 이 식을 그대로 이제 갖다 쓸 거예요.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마이너스 GMM 전부 다 1로 놓는다고 했습니다. 앞선 순간에서 X좌표, 앞선 순간의 X좌표는 F2였고요. 나누기 F2의 제곱, G2의 제곱. 자, 여러분 엑셀 익숙하지 않으실 친구가 있을 텐데요. 요 꺽쇠 웃는 모습 할 때 이모티콘에 쓰면 꺽쇠가 거듭 제곱을 하는 거예요. 2제곱을 하는 거고 거기 3분의 2분의 3 하면 이제 그거 전체에 2분의 3승을 하시오. 그럼 이게 힘의 X성분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힘의 Y성분은 마찬가지죠. 얘는 자, 그 전 순간의 Y좌표, G, 컬럼 G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F2의 제곱, G2의 제곱.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펴놓고 직접 이제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오. 제가 하는 그 순서대로. 자, 지금 한 게 이제 여기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업데이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데이트된 힘을 가지고 속도를 업데이트하라고 하네요. 그럼 속도는 다음 순간의 속도는 전 순간의 속도 더하기 현재 순간의 힘. 현재 순간의 힘은 B3이네요. 곱하기 델타 T. 자, 고정된 저 칼럼에서의 값 0.01 당치고. 그럼 여기는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전 순간의 속도 더하기 현재 시간의 힘에다가 시간 간격. 그러면 이제 속도도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럼 그 업데이트된 속도를 가지고 여기로 들고 와서 위치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는 현재 위치 더하기, 그러니까 전의 위치 더하기 현재 속도의 X성분 D3에다가 시간 간격을 더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G 전 위치에다가 현재 시간에서의 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간격. 그럼 이제 이게 시간이 0.01초 흘렀을 때 물체의 위치, 속도, 그 다음에
힘을 다 계산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순간 다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그럼 내가 쭉 여기다가 똑같은 식을 계속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귀찮지 않아요? 그럼 엑셀에서는 이걸 이렇게 딱 영역을 선택하고 여기 보면 이제 파란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딱 쥐고 아래로 쭉 영역을 확장하면 그러면 내가 처음 선택한 그 영역의 모든 수식이 이제 카피가 돼요. 뭐 1000개를 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뭐 임의로 한 2000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간을 0.01로 했으니까 이러면 시간이 이제 20초 정도 흐르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 이제 2000칸에 숫자들이 쭉 이제 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 이게 여기 처음에 준 이런 초기 위치, 초기 속도를 가지고 이런 중력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위치가 이제 다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그럼 얘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를 X하고 Y 좌표를 다 선택을 해볼게요. 시간의 함수로 그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치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거 대신에 X, Y 좌표를 찍어 봅시다. 그럼 이제 물체의 매 순간순간에서의 위치가 이제 그래프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해요. 자, 이것을 삽입 그래프인데 뭐 차트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보네요. 그럼 끝에 돌리고요. 거꾸로 뭘 선택해? 실수를 했지? 아, 저 이거 카피를 했네. 카피가 아니라 선택을 해야죠. 이렇게. 아까는 선택을 한 다음에 쭉 늘렸기 때문에 카피가 된 거고 카피하면 안 되죠. 이미 카피돼서 숫자는 다 계산을 한 거고 여기 컬럼을 이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자리로 와서 삽입 차트 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무엇이냐? 이걸 조금 아래로 내릴게요. 이제 지금 쭉 숫자 계산된 게 있는데 그 계산된 숫자를 가지고 0초, 0.01초, 0.02초 쭉 이렇게 매 순간에서의 위치를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초기 위치고 초기 위치인데 초기 위치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도형이 나오는데 느낌상 여기 찌그러져 있긴 하지만 여기 축을 라벨을 보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원궤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시간 간격을 0.1로 했는데 내가 시간 간격을 0.01로 해볼까요?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시간 0.01초밖에 안 되니까 이제 시간이 한 바퀴 다 돌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라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0.1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수치 적분 방법이라고 해요.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시간 전체 구간을 잘게 쪼개서 각 구간마다 짧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더해 나가는 것을 이제 수치 적분법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 적분은 이 미분 방정식을 푼 게 아니기 때문에 근사적인 해예요. 정확한 솔루션이 아니야. 정확한 솔루션이 되려면 이 시간 간격이 무지무지 작아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0.01로 했더니 원궤도가 나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 숫자를 작게 하면 되는데 작게 하면 할수록 그럼 더 계산량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똑같은 이제 내가 1초를 커버한다 그럴 때 내가 델타 t를 0.01초 한다 그러면은 100번 계산만 하면 되는데 내가 0.001 한다 그러면 1000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0.1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10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얼추 원궤도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럼 내가 이거를 좀 더 과장해서 0.5로 한번 잡아볼까요? 0.5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가 꾸불통불통한 뭔가 좀 보이네. 이걸 형식을 바꿔서 해볼까요? 얘를 데이터를 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데이터를 이게 아니라 차트 종류를 선으로. 그래도 잘 안 나오네. 너무 이제 자, 이게 아까 0.01인데 여기 보면 이제 매끈한 원궤도가 나왔죠. 이걸 조금 더 키워보면 0.02로 하면 0.05로 하면 뭔가 좀 약간 여기 정확한 원궤도에서 벗어나네. 여기 1-2가 아니라 좀 아래로 조금 밀려났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아까 했던 0.1로 하면 그럼 이제 이거 선이 굵어졌죠. 굵어졌다는 얘기는 똑같은 원궤도가 아니라 점점 이제 원궤도가 밀려난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확해져요. 델타 t를 줄이면 줄일수록 계산량은 늘어나는데 더 정확해지고, 델타 t를 늘리면 계산량은 줄어들지만 이제 계산은 부정확해진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델타 t를 선택해야 되는데 0.01로 택하면 원궤도가 딱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왜 원궤도가 나오느냐? 아까 우리 수업에서 이 원궤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원궤도가 되려면은 속도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속도하고 회전 반경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대문자 주의, 대문자 n 전부 다 1로 놨잖아요. 그 다음에 초기 위치를 이제 원점 사이의 거리를 1로 놨으니까, 만약에 초기 속력이 1이면 그러면 이제 원궤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초기 속력 내가 1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초기 속력을 1보다 조금 더 키워볼게요. 1.5로 한번 해볼까요? 1.2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이거 할 때 매번 새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부 다 엑셀의 좋은 점인데, 모든 걸 전부 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공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첫 항만 딱 바꿔주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모든 걸 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아무튼 초기치 이걸 1.2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가 아까는 이런 원궤도였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쭉 길다랗게 밀려난 그런 궤도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얘를 0.8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0.8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이런 원궤도였는데 이번엔 이쪽이 좀 줄어든 그런 원궤도가 됐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다르네요. 수업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이 틀렸는데 어떤 게 틀렸는지 잘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되고 이 속도를 좀 아주 줄여볼까요? 0.1로 한번 해볼게요. 0.1 초기 속도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시킬 때 아주 느리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오,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초기 속도가 0.1 아주 작으니까 얘가 태양 아주 근처로 가겠죠. 태양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가면 이 힘이 굉장히 커지죠. 이 힘이 굉장히 커지고, 그렇게 굉장히 커질 때에는 이 시간 간격을 아주 극단적으로 짧게 해야지 수치적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길다랗게 나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수치적분이 지금 성립을 안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간 간격을 이런 경우 시간 간격을 훨씬 더 줄여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서 쭉 가다가 여기까지 잘 됐는데, 태양 근처를 통과할 때 또 여전히 힘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완전히 엉뚱한 솔루션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리즈너블한 그런 영역에서는 이런 수치적분이 훌륭하게 잘 나오고, 근데 극단적으로 아까 V가 0.1일 때 이걸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쓴 식은 근사적인 표현이라고 했는데 훨씬 더 정확한 근사적인 표현을 쓰면 이제 태양 근처에 아주 가까이 갔을 때에도 궤도를 우리가 잘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탈출 속도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뭐 탈출 속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표면에서 로켓을 쏜다고 칩시다.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은 돌 땅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돌을 너무 엄청나게 빨리 던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돌이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나서 저 우주의 무한 데까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어떤 중력장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 속력, 그거를 탈출 속도라고 불러요. 탈출 속도는 수업 시간에 이론 시간에 이제 배울 텐데요. 이 탈출 속도는 원궤도를 도는 그 속도에 정확하게 루트 2배만 해주면 탈출 속도가 돼요. 이제 중력 포텐셜 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가 되는 순간이 이제 그 무한 중력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것으로 풀어보면 루트 2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 V에다가 1.4 정도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루트 2보다 여전히 작죠? 탈출을 못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 경우는 쭉 해서 한참 후에 헨리의 성처럼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게 될 텐데, 근데 여기다 내가 1.4가 아니라 뭐 2 정도를 대입해 보면,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커브가 나오고, 이 커브는 이제 지구의 중력 혹은 뭐 태양의 중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경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쌍곡선이 돼요. 쌍곡선으로 쭉 벗어날 수가 있고, 정확히 여기 이제 루트일 때 스퀘어 루트 2가 되면 그때 나오는 이 커브는 어떤 커브가 되냐면 포물선이 돼요. 포물선. 그래서 이 속력이 탈출 속력보다 작을 때는 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히 탈출 속도일 때는 포물선이 되고, 탈출 속도보다 클 때는 이제 쌍곡선이 돼요. 이제 이게 미분 방정식의 정확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수치해를 통해서도 그 특징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걸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강좌 앞부분에 돌아가서 이제 이 첫 줄은 그냥 초기 조건이에요. 처음에 내가 어느 위치에서, 그 다음에 어떤 속력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규칙을 주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주느냐? 힘은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여기식 보이시죠? 여기식. 그 다음에 여기도 물론 힘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된 힘을 가지고 속도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가. 여기.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가. 위치를 업데이트할 것인가. 이것만 첫 줄만 잘 적어놓고 나머지는 이 식들을 포뮬러를 그대로 전부 다 쭉 복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턴 법칙에 대해서, 중력 법칙에 대해서 보여드렸지만, 이 힘이 어떤 복잡한 힘이더라도 이 힘을 업데이트하는 여기만 수정을 하고, 여기는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이 두 칸만 잘 수정을 해주면 그럼 모든 임의의 운동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리프로듀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재밌는 걸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뉴턴의 중력 법칙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건데,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면 어떻게 될까? 거리의 뭐 4제곱에 반비례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한번 바꿔가면서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5가 아니라 2분의 5. 그럼 여기도 2분의 5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기 전부 다 끝까지 한 번에 내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걸 몰라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경로가 나오겠죠. 그런 다른 경로가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저 힘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해서 한번 잘 놀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